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주부님들 요새 시장에서 장 보시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 식품 물가 인상률이요, OECD 회원국 평균의 4배랍니다. 특히 농산물이요, 부쩍 뛰었습니다. 식품 물가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4배씩 뛰고 있다는 사실 아니까 깜짝 놀랐지요. 네, 물가가 안정됐다는 게 언제쯤인지요. 물가를 거꾸로 하면 가물가물입니다. 네, 정말 가물가물합니다. 경선 룰만 합의하는 게 아니라 물가 잡는 방법도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업 5달째, 현재 MBC 노조 8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조원 최고 6명, 대기 발령 60명이 넘는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청자들이 MBC 경영진 자택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내연녀 제2양 불륜 의혹 등 김대철 사장에 대한 하다한 소문이 난무한 가운데 도망다니던 김 사장을 포착한 동영상.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화제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재철 사장님 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누군데요? 예? 누군데요? 예? 아니, 저희 사장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세요? 예, 그래, 지나치고 인사드리거나 말하거나. MBC 사측 대변인 집 앞에서 시위한다고 시청자를 고소한 이진숙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만나보자. 지금 팽팽합니다. 사측, 노측. 오늘 저희가 노측도 많이 연락을 했습니다만, 노측은 저희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측 MBC 이진숙 기획본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걸프전의 이진숙 기자. 나 그때 생각이 나는데 91년도죠. 91년 1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어떤 생각으로 거의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글쎄요, 91년에는 제가 86년 입사니까 연조가 4년 때였었던데요. 네. 그야말로 초년병 시절이었죠. 네. 아마 담고 있는 위험성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네. 역사의 현장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 가라면 못 가죠. 가죠. 아, 지금도 갑니까? 네. 야, 지금 애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2003년 이라크 그때 전쟁 갔죠. 또 시대를 갔죠. 갔을 때 애가 있었죠. 예. 좀 겁이 안 나면 남자들도 좀 겁이 나는데 그런 전쟁 때. 우리 당연히 겁나죠. 네. 지금도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팍 소리가 나거나 쿵 네. 소리 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좀 놀랍니다. 예.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죠. MBC에서 지금 만 2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이 가장 힘드시죠? 힘든 시절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힘들기도 하고 또 정신없이 바쁘니까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파업을 한번 경험해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네. 이 사랑하는 후배들과의 부드러운 인상에서 만났던 후배들이요. 참 인상 쓰면서 만나게 될 때 그때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인생 참 사는 거에 대해서 회한도 느끼고요. 요즘에 그런 걸 아주 심적으로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사측, 노측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가 MBC지 않습니까? MBC 한 회사인데 네. 이것을 잘라서 바깥에서는 사측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 노측이라고 부르고 있고 거의 몸뚱아리 하나를 절반으로 나눈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니까요.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주 극단적인 대치 상황. 예를 들자면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한참 대립 상황이 격화가 됐을 때 엘리베이터를 제가 탄단 말입니다. 네. 타면 시위, 농성 과정에 있는 어떤 후배가 와서 네. 엘리베이터 문을
그 버튼을 누르고서 네. 문이 안 닫히게 하는 거죠. 안 닫히게 하는 동시에 네. 바깥에서는 몇몇 후배들이 이진숙 물러가라 이렇게 네. 외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웃는 얼굴로 좋은 얼굴로 만났던 선배와 후배가 네. 이렇게 그 적이 되어서 대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글쎄요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됐을까 그런 질문을 자꾸만 하게 되죠.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찢어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 사랑하는 후배, 항상 같이 술을 먹고 우리가 논쟁을 벌였던 후배, 그죠? 기사를 논했던 후배, 웃었던 후배, 휴가 좀 보내줬던 후배, 자상했던 선배. 근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이진숙을 물러가라는 후배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장 가슴이 솔직히 아픈 바꿔놓고 상황이죠. 예. 생각하면은 진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내 후배들이 만약 그런다고 생각하면은. 눈물이 흐를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가슴이 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또 앞에 놓인 과제가 있으니까요. 눈물 흘리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네. 파업이 끝난다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또 안 되는 것도 아십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벌어진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런 교훈도 없이 지나가면 그게 노든 사든 선배든 후배든 결과 없이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한 것이거든요. 네. 저희 지금 MBC가 파업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률이 추락했습니다. 네. 뭐 종편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공중파가 종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저희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기분 나쁜데요? 듣는 종편이. 듣는 종편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종편 가운데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균 시청률이 파업 시작하기 전에 네. 파업이 올해 1월 30일에 시작됐습니다. 네. 기자들의 제작 거부는 그보다 닷새 빨라서 1월 25일이었는데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2012년 1월 3주 동안 시청률이 8.5%, 평균 시청률이 8.5% 정도였어요. 네. 지금 뭐 종편 시청률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8.5%로 당연히 전 방송사 가운데서 시청률이 1위였습니다. 네. 그러던 MBC 시청률이 지금은 3위, 네. 공중파 채널 4개 중에서 3위 네.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적이 좋다고 하면 시청률 2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평균 시청률이 5%대로 떨어졌어요. 네.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쟁력 추락을 감수를 하고 또 그런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거기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 MBC 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걸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 MBC 노조의 핵심 주장은 김재철 사장의 퇴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핵심 아마죠, 우리가 기사로 쓸 때. 그렇죠. 초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MBC 노동조합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게 MBC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라는 게 이른바 그 공정성 네. 시비고요. 네. 그 다음에 초기에 내걸었던 그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 즉 공정성, 공정보도, 공정방송은 요즘에 조금 보기가 뒤로 빠졌죠, 어떻게 보면. 힘들고요. 김재철 사장 퇴진. 퇴진. 이쪽으로 이제 올마간 형국인데요. 다시 제가 하나만 더 공정성에 대해서 네. 파업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공정보도, 공정방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차도 공정하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정방송, 공정보도를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공정한 절차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1월 6일에 기자들이 먼저, 보도부문에서 기자들이 먼저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교체를 불신임을 주장을 하면서 불신임 투표를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투표 유권자, 이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을 제한을 했어요. 1996년 이후의 입사자들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 그냥 노조원이면은 유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조하고 기자회하고 구분을 조금 해야 조금 되는데요. 다릅니까? 네. 네. 그러니까 1월 25일에 기자회 제작 거부가 시작이 됐고 네. 1월 30일에 파업이 시작됐는데 기자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하면 당연히 기자 회원들이 다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저도 기자 회원이었으니까 네. 저도 당연히 유권자인데 네. 저는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96년 이전 입사자니까. 왜냐하면 저는 86년 네. 입사니까. 그러면 왜 유권자 자격을 96년 이후 입사자로 제한을 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이 이제 가장 기자 연배가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기자만 유권자 자격을 가져야 될까요? 기자회가 적어도 보도본부장, 그 보도본부 안에 속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그 보도본부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라면, 또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라면, 모든 기자들이 다 유권자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95년 입사자, 이전 입사자는 이제 아무래도 차장 이상들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보도국장이나 이쪽 불신임할 때 아무래도 친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기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분리할 수 있다, 투표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기자회를 책임지고 있는 후배들이나 그 집행부, 그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네. 박앵커가 설명하신 대로 현장에 있는 기자들 중심으로 유권 자격을 줬다. 네. 네. 투표 자격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보도국장이라든가 보도본부장, 말하자면 경영권, 인사권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할 자격도 없지만 그런 그 단체도 아니지만 노동조합은 파업에 나설 수 있고 그 합법적으로 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합법적인 네. 기구기는 하지만 기자회는 또 친목 단체로서 원천적으로 그런 자격도 없지만 네. 설사 100번 양보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왜 공정보도, 공정방송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유권자 자격을 그렇게 96년 이후에 이후로 제약을 했을까? 보통선거에 위배되네요. 네. 그죠? 그리고 4대 선거 중에 네. 보통선거에. 두 가지 문제인데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후배들이 많으니까, 기자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면 이 네. 전화로 찬반을 기 대표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대신 투표를 또 할 수 있도록. 대신 투표라기보다도요. 문자는 받았겠죠. 뭐 네. 대신 투표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과정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네. 투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에서 볼 때도요. MBC에서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진행자들이라든가 여러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딱 생각나는 게 김재동 씨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가면서 야, MBC가 너무 현 정권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면도 조금은 있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김재동 씨가 정권에서 좋아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김재동 씨는 나는 가수다에서 또 패널로 나왔죠. 활약을 네.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른바 음모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음모론을 조금 그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명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라든가, 그 밖에 몇몇 진행자가, 손석희 씨도 교체가 됐죠. 100분 토론 진행자에서요. 손석희 교수님이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손석희 교수님은 저희 라디오에서 네. 아주 하고 있죠, 예, 지금. 탁월한 프로그램, 네.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하고 있죠. 여전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노조 측 관계자의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면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도, 저희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대단히 그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 네. 말하자면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다고 하면, 일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특정 또 일부 프로그램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 자본에 대한 비판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그게 바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왔었고요. 네. 그러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두고 볼 때 네. 권력에 대한 비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력이 잘못된 부분을 비판해야지, 당연하죠.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무조건 옳다, 잘했다,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잘한 건 생각해요. 박수 쳐야죠. 네, 그래서 후배들 가운데서 일부 후배들은, 네.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네. 후배들은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조건 잘 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궁금한 게요. 여야가 개원 합의를 보면서 MBC 김재철 사장을 8월 달에 퇴진한다. 이게 거의 결정된 것처럼 여러 곳에 기사도 뜨고 이랬는데 이 사실 여부. 정작 김재철 사장은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걸로 제가 또 듣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진실은 어느 쪽에 있어요? 이 얘기 임기가, 들어보셨죠? 예. 제가 진실을 당연히 모르죠. 네, 네. 그것은 모릅니까? 예. 그 미래에 대한 네. 판단을 하면 그것은 최고 권력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재철 사장의 임기는 2014년 2월까지고요. 김재철 사장, MBC 사장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8월에 박문진이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당연히 몰라야 되고 네. 또 최고 권력자라도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다만 김재철 사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사장이고 또 거기다가 아무런 사규 위반이나 현행 법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드러난 혐의가 법적으로 네.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은 법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사람을 박문진에서 해임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야 그 개헌 합의문 여기에 나온 내용이라든가 8월에 합의를 해 박문진이 아마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킬 것이다. 이런 거는 전혀 소문은 잘못된 소문이에요. 여야 개원 합의문은 네. 언론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청문회에서 노력한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문구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예. 김재철 여기서 사장 사장에 퇴진이라는 대한 얘기는 문구는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MBC 노조가 엊그제 어떤 노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상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재철 사장 퇴진은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노조가 주장을 하고 네. 또 그 노조 주장을 일부 매체들에서 받아서 또 쓰고 네. 트위터에서 확산을 시키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김재철 사장의 입장을 혹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신지 또 제가 알기로는 전직 사장들하고의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서
후배들이 다 들어오면 이걸 다 정리하고 내가 퇴진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걸로도 제가 소문으로 네, 두 직접 가지, 네, 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임기는 반드시 채운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사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반드시 2014년 2월까지 임기를 채운다. 네. 그것이 김 사장의 기본 본연의 스탠스.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MBC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몇몇 후배들을 만나서 그렇게 퇴진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직 사장님들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모르겠- 없고요. 예. 다만 4.11 총선 이전에, 네. 그때 4.11 총선 이전에는 파업을 하고 있는 그 노조원들이 네. 거의 사실상 그 야권이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야권이 이기게 되면 노조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김재천 사장 거취에 대해서 야권이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김재철 사장이 중간에 그 회사 대표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네. 나도 만약에 그 MBC의 사장 선임 구조가 바뀌면 네. 세술은 세부대라는 원칙에 따라서 내가 물러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새 사장이 결정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안을 했는데요. 노조가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 물 건너간 제안이 됐고요. 지금 김재철 사장은 2014년 2월까지 임기를 채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거는 변함이 없네요. 변함이 변함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노조가 다 복귀하고 이제 MBC가 다 정상화되면 내가 그때는 떠날 의향이 있다. 이 얘기는 아닌, 그건 들은 바가 없죠. 모르는 얘기죠. 전혀 네, 그런 알겠습니다. 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부장급들, 간부들, 또 현직 부장에 있는 사람들도 해서 다 또 노조 지금 파업에 들어가고 있었고요. 들어간 사람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몇 명 있었죠, 있었으나 몇 명. 네. 현직 부장, 현직 보직자들이 내려간 경우는 많지 없었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박갱크가 말씀하신 대로 부장급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부. 네. 일부요. 네. 극히 일부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만 이제 MBC 파업을 어떻게 보면 지지했었는데, 저기 지금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까지 MBC 파업을 지지하고, 전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요. 남경필 의원은 150분 가운데 한 분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50분의 1 아닌가요? 그렇죠. 150. 당연히 149명은 아니죠. 한 명이. 그래도 그 한 명이 의미가 있는 게 있잖아요. 새누리당 어떤 의원 중에, 의미입니까? 새누리당 의원 중에 새누리당에서 한 명이 MBC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예,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에서도요? 150분 가운데 한 분이, 네, 한 분이. 예. 그게 이제 의미가. 그 150명의 수성이 좀 무너졌다는 느낌. 150분의 150분의 1의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도 전부 다 지지한 건 아니에요. 민주당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하는 거죠. 민주당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다 지지하는 거 아니죠. 거꾸로. 네. 여론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저도 여론조사 안 했어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부장급들, 또 간부라고 하는 선배들, 또 우리 이진숙 본부장의 동료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업에 하여튼 지지하는 그러한 그 간부들, 어떻게 보면은 고참 기자들, 이렇게 알만한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한두 명씩 가면서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조 파업의 정당화를 밑받침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지 밖에서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 느끼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그런 예. 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MBC의 사원이 1,650명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770명 안팎입니다. 반 정도 되네. 반 좀 안 되네. 반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770이라는 숫자에 충격을 받으시면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업에 나가 있으니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반면 90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은 다 불공정을 위해서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나를 드리면, 네.
지금 이 MBC 파업은 불법 파업입니다. 네. 말하자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그 근로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파업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MBC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그 합법적인 그 부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MBC의 구조가 얼마나 참 그 재미있냐 하면요. 그 MBC 제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불법 파업이니까 참여를 하지 마시오. 네. MBC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불법 파업에 참여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MBC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MBC 내부가 노가 있고, 아까 뭐 노측 사측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불법 파업이고 불법적인 행동인데 회사에서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노조에서 하는 말을 듣고서 파업에 참가한 770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MBC에서는 이 사장의 선임 구조상 사장은 3년짜리 사장이고 노조는 영원이다. 네.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쳇말로 잘못 찍혀도 3년만 고생하면 되고 노조에 찍히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평생 30년 동안 고생한다. 네. 회사는 3년, 노조는 30년. 네. 이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친구들이 입사하자마자 단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 파업으로 노조 파업으로 가담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까 좀 공정방송에서 화두가 약간 변질됐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지금 김재철 사장의 어떻게 보면 사적인 비리라 그럴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무슨 무용가 JC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요? 물론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이 들었겠죠. 네, 많이 들어봤죠. 조금 해명을 해줄 수 말씀을 있겠습니까? 드리면 네, 법인카드를 우선, 사적으로 쓴 거라든가. 네.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2년에 걸쳐서 7억을 썼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7억 가운데서 5억 원은 김재철 사장이 만져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표현을 하면 그 5억 원은 비서실에서 여러 그 행사 때 사용한 돈이고요. 네. 김재철 사장이 사용한 돈은 2억 원입니다. 네. 2억 원인데 이것은 MBC의 다른 임원들이 사용한 금액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다. 예. 네. 자, 그럼 불륜 얘기 좀 해볼까요? 제일교포 무용과 JC 불륜 사이에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근거가 있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 했는데. 왜 J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 J라고 이름을 못 밝히겠습니까? 네. 그것은 불륜 관계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변죽만 울립니다. 네. 왜 이렇게 했겠느냐, JC 주변 집에서 왜 법인카드를 사용했겠냐. 그러면 3km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도 않고요. 네. 이 두 건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건들하고 관련해서는 MBC 노동조합이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3건의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면 되죠. 수사 결과를. 네. 그러니까 JC 무용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특혜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이진숙 본부장도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다. 네. 특혜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능력 이상으로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출연을 시키거나 아니면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도 네. 그 수준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혜라고 하죠. 네. 다 알아보신 거죠,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짧게 제가 한 45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까 그 박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노측, 사측 이런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작년에 저희 MBC가 2011년에 사상 최대 매출 또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냈고요. 네. 또 방송 4채널 가운데 공중파 4개 채널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파업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보나마나 그 세계 기록을 다 경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아마 이번 파업 기간 동안에 파업 노조원들도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네. 손을 털고 올라오시면 네. 다 같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파업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생길 일들 잘 정리하시고요. 그 선후배끼리 같은 기자 동료기 때문에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웃는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걸리겠죠. 예. 오늘 고맙습니다. 바깥에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보수라 해서 다 같은 보수가 아닙니다. 똑같은 보수라 해도 인물에 대한 정책과 노선에 대한 호불호는 엇갈립니다. 동상이몽, 누구보다도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데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내시는 분 모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전 임명진 목사님 59초 후에 뵙겠습니다.